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그리고 행복이 가득가득하길 간절히 이 짱구 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오늘은 뭐 안 좋은 일, 슬픈 일, 짜증나는 일 다 잊어버리시고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 혹은 뭐 지인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주식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참 그래요. 지난주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이제 가족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사실 4일이 짧다면 짧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또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10월 달부터 여행 가기 전까지 사실 단 하루도 이걸 빼먹지 않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것도 습관이 되네요.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또 네, 좀 뭔가 한 구석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좀 피곤해도 아침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좀 쉬었다가 하루를 또 시작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오자마자 이렇게 어, 또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24일 날이죠. 24일 날 어, 전주에도 나스닥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어요. 사실 어, 오늘도 미국 네, 선물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야간 선물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붙입니다. 셧다운 리스크 지속이라든지 무역 협상 난항의 우려로 급락을 했다든지 뭐 그러한 이슈를 자꾸 붙이는데요. 사실 제가 보는 실질적 뭐 이유로 본다면은 사실 다르지 않나 싶어요. 증시 하락의 본질은 현재 미국 성장률의 둔화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그거에 더해서 무역 분쟁 장기화에 관한 이슈가 있겠죠. 특히 장기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중국과 이런 대화를 하는 뭐 나바로라든지 뭐 등등의 인사 자체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매파적인 인사들이 현재 무역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잦은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90일 이후까지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통화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시장에서 내년에 2회의 금리 인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2회를 하게 되더라도 3.1%가 돼서 어, 중립금리 2.8%는 또 높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는 떻게 보면은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금리 인상이 지속하게 되면 미국 국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죠. 이런 국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고요.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장기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이미 사실 10년물하고는 아니지만 2년하고 5년물에서는 역전이 11월 달에 한번 발생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 보통 전문가들 견해는 그래요.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24일 날 증시를 보면은 일단은 정치 테마주 관련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보혜양주 관련해서 유시민 이쪽 관련해서 유시민 쪽이죠. 유시민에서 불이 붙었죠. 보혜양주.
양조가 장 초반 뭐 소폭의 하락에서 하락폭을 키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대북 그 대선주 쪽에 수급이 좀 빠졌고 거기에 수소차 또 힘이 좀 빠졌어요. 이거는 지난주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일단은 파동상으로는 파동 끝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단지 이게 수소차라든지 대선 테마가 아니라 모든 섹터에 조정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금 보면은 금요일 날부터 남북경협 쪽에 매개가 쏠리는데 지금 남북경협주 또한 약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철도 관련해서 26일 날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보통은 현대 로템, 데아티아이, 푸른기술 등등이 움직일 텐데 이게 재료 소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26일 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미국 나스닥 증시가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또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풀어드린 게 있어요. 쇼 커버링에 대한 쇼 커버링 플러스 선제 조정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선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는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나오면 국내 증시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락을 통한 대량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 쪽에서 12월 달 매집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의 시각을 어느 정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이 네, 이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적으로. 그러니까 27일 날부터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배당 락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말 연초 징검다리 이슈가 산적해요. 차라리 이럴 때는 주식을 잠시 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매매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셧다운 관련해서 미국 증시 셧다운 관련해서 2018년도에 두 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셧다운 자체가 두 번의 셧다운이 18년도에 있었고요. 일단 두 차례 있었고 한 번은 3일간, 한 번은 일주일간 7시간 있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았어요. 영향은 사실 미미했다. 근데 지금의 이런 그 하락은 어떻게 보면 하락 국면에 더해진 악재로 시장에서 충격이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예전에 보시면은 오바마 시절 때도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16일간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16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3일이고 일주일은 짧았지만 장기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셧다운이 3일이 넘었죠. 이번 지나면 한 4일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내년이 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산 집행에 좀 더 협의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 1월 3일 이후에 셧다운 관련해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결.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셧다운 자체가. 그리고 이 자체가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아마 셧다운이 해결되는 국면에서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아직 적진 않았는데 17년도는 연말에 상승했어요.
연말에 연초에 상승을 했는데 그 외는 아니었다. 이 부분이 배당락 부분이에요. 배당락 부분인데 연말에 보통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 아니면 정말로 하고 싶다면은 데이 트레이닝 당일을 넘기지 않는 매매 전략이 최선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매동 보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23일 같은 경우 개인이 오랜만에 양매도 나왔네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12월 중순부터 12월 12일부터죠. 꾸준히 매도가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물량이 기관계 쪽, 특히 금투에서 다 잡아갔어요. 금투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져간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 그리고 이 기간에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은 잠시만 보면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어마어마하게 계속 사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사가고 있고요. 이 물량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노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 지수를 방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량 중에 일부는 분명히 27일 날 쏟아져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 먼저 보죠. 중국 증시. 중국 증시가 이 지금 보면은 이 추세대를 한번 깼잖아요. 이 하락 추세 깨고 쭉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 쐐기형 패턴의 두 번째 두 번째 저가가 붕괴를 안 시키는 라인이 와야 돼요. 원래 이게 쐐기형 패턴의 정석 패턴인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 저가를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진짜로 저가 테스트 구간에 와 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중국이 지금 중국이라고 버틸 수만은 없을 거예요. 미국 증시가 너무나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지금 이 자리까지 다 뺐네요. 이 자리까지 다 뺐고 대충 보면은 지금 이 라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게 하락이 언제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하락이 지금 하락의 폭이 일단은 봤을 때 이날 금요일이죠. 이거 투매 확실합니다. 금요일날 투매는 확실해요. 이거 투매가 나왔고 이거는 공포예요. 여기서 바닥 잡아줘야 되고 지금 모든 게 똑같습니다. S&P라든지 다우라든지 전부 다 똑같고 지금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S&P로 볼까요? 이번 달에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 이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죠. 끝나진 않고 이 하락 파동이 아마 이 라인까지 이어질 건데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렸다, 반등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매매 전략은 비중 축소, 단기 매매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 볼게요. 국내 증시. 잠시만. 국내 증시 보기 전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보통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241선이 아니라 다우 이론에서는 보통 201선을 많이 써요. 다우를 볼 때. 그렇게 된다면은 다우가 장기적으로는 201선까지 충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됐고, 다우가 추가 하락폭이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200일선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볼 때 그거죠. 국내 증시를 볼 때 일단은 이 하락 코스피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 부분까지 왔는데 이번에 배당락 기준으로 해서 금융투자 물량이 나온다면, 금투 물량이에요. 금투 물량이 나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외인이 그렇다고 매수를 잡아주면 좋은데 매수 안 잡아주면 다시 저가 테스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은 확대보다는, 네, 절대로 확대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소한 월말 연초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자, 그럼 증시가 보통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보죠. 일단 2007년도 볼게요. 2007년도 월말이죠. 이때 배당락이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배당락이었는데 12월 달도 좋진 않았어요. 결국은 거의 최하점까지 왔다가 끌어올렸죠. 이 시점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때 배당락을 맞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배당락이었고, 그 다음날 하루 하고 하루 금요일 날은 증시가 폐장을 해서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도 배당락 때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2007년도 또. 그죠?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그렇다면 보면은 2006년도 볼게요. 2006년도에도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배당락 기간에 떨어져요.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배당락 기간에 좋지가 않았다. 즉 연말 연초를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기도 이때 배당락 나오고 연초에 이렇게 하락해 버렸어요. 이 기간 보면은 이 기간도 있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배당락 기간에 오니까 결국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시점에 좋은 위치에서 충분히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시장이 폭락을 한다든지 뭐 폭등을 한다든지 그거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을 좀 제대로 봐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나스닥으로 볼게요. 나스닥 다시 한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나스닥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계속 이미 투매가 나왔고 이 전저점 붕괴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나스닥 뭐야 이거, 미국 지수, 그냥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걸로 볼게요. 어차피 이게 지금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투매 기간이에요. 이 투매가 결국은 멈추는 구간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거의 다 왔고 주봉으로 봐도 열려있는 구간 200 몇 포인트,
하루에 100, 2000, 1000, 600포인트. 600이 빠져도 1200. 앞으로 4포인트. 약 4% 남아있는 이 거리상에서 여기서 추가 조정이 온다 해도 여기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굉장히 높고,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국내 증시도 연말 연초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기회에 좋은 주식을 사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뭐 종목은 사실 지금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종목 자체에 뭐 이렇게 확신이 든다라기보다는 시황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지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네, 보혜양조 하나 먼저 볼게요. 보혜양조 지금 이제 완전 고점에서 이 전고점 부근이죠. 이 부근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맞았어요.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는 300% 이상 올라갔죠. 200%, 약 2배, 3배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양조 이런 부분, 이런 수급 너무 속지 마요. 여기서 여기 찍고 이런 데 찍고 반등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잘못 걸리면 너무 크게 당해요. 이런 거는 너무 크게 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공략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볼게요. 일단 최근에 신라젠은 쇼커버링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 저는 이거 이제 68,000원, 즉 7만원 아래 오면은 슬슬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같은 제약바이오도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인스코비 최근에 오늘 보니까 그냥 모멘텀이 없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빠진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근데 최근에 수급 뭐 수백억씩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네, 바이로메드 얘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HLB 얘도 지금 수급 괜찮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시총 상위 애들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 꼭 건져야 될 애들은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솔직히 보고 싶지는 않은데 수급이 좀 살아나서 지금은 현재 기관 장세니까 이거는 매수보다는 관심권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 정책도 있고 얘가 가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른 뭐 전기차를 보는 거죠. 지금 우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볼 예정이고 이런 게 이제 21선이죠. 이 21선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단을 최대한 이 하단에서 맞추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을 구사해 볼 생각이고요. 이런 거는 30분 봉으로 일단 이때 이후로 제가 매매를 또 못했으니까 30분 봉으로 추세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매를 하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30분봉에서 너무 지저분하네. 일단 우수 얘는 올라갈 때 탄력이 좀 좋은 애여서 그냥 지속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이고요. 일단 이거나 오버 언더슈팅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하단은 빼고 이쪽으로 봐서 이 추세대 연장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4,000원, 3,400원 라인, 3,400원 라인 아래에서 오면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번 주에 단순하게 단타, 단기 매매만 집중으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전혀 안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현대 엘리베이, 저는 이게 아난티 다음에 갈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북경협 같은 경우는 금강산,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금강산하고 뭐 철도 정도만 보려고요. 철도. 근데 철도는 이제 오늘이죠. 그 26일이죠. 26일 날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관점이에요. 26일 날 착공식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다면 일단 당분간은 안 볼 예정이고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테마의 시작으로 간다면은 좀 더 관심을 있게 볼 예정입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이 추세 하단으로 계속 볼 생각이에요. 21선 붙여서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아직도 나쁘진 않네요. 이때 말씀드려서 일단 나쁘진 않고 이 매물을 어떻게 뚫어가는지, 지금은 매수 구간보다도 아난티처럼 이거를 강력하게 뚫어내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매물대를 뚫어내면 이럴 때 위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보죠. 지금 좀 안 좋아요. 이제는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안 좋네요. 이게 나스닥 쪽하고 그런 대회 쪽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가 좀 별로고, 대차라든지 공매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좀 대차 추이가 좀 좋으면 좋겠는데 딱 5만 5천 주 했네요. 이만큼 빌려왔다가 대단하다 진짜. 공매 비율은 최근 며칠 날 급격히 줄었네요.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게 봐도 되겠다. 하루에 막 수십만 주씩 공매도 했어요. 공매도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10만 원짜리를 30만 주 하면은 얼마입니까?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하던 부분을 지금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없이 좀 보긴 볼 거예요. 일단 소량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시장 반등하면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은 뭐 OCI 하나케미칼은 기존에 관심 가졌던 종목이고요. 이게 유가 하락 수혜주예요. 지금 유가가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유가 하락 관련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50불 깨지고 나서 저 여행 갔다 오니까 42.7불이에요. 근데 이거 깨지면 30불대 옵니다. 예전에 이때 20불 간다 했어요. 20불. 근데 이렇게 모양 나와야 돼요. 아래 꼬리 달고 나올 거고, 지금 세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세일가스 관련해서 이게 급부상을 하는 바람에 석유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수요 둔화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는 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잠시라도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금일 9시 혹은 10시 정도 시간 난다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하시고요. OCI랑 하나케미칼 업황 좋아지는 종목들이니까 일단 지속 관심만 일단 가져볼게요. 좀 이렇게 하락하면은 잡을 예정이어서 좀 더 하락하게 기다려보고, 수급은 둘 다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나중에 수급 쪽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짱구 박사였습니다.